아빠, 이거 학자금 대출받은 건데. 일단 급한 불부터 꺼요. 딸은 제게 꼬깃꼬깃한 흰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봉투 안에는 1,000원짜리, 5,000원짜리가 뒤섞인 쌈짓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못나서. 저는 자식들에게 수백억짜리 빌딩을 줄 때는 흘리지 않았던 눈물을 그 얇은 봉투 앞에서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제 눈물은 슬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돈은 제 딸이 자신의 미래를 포기하고 건넨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돈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낡은 봉투 하나로 탐욕에 눈먼 자식들을 심판하고 제 딸을 여왕으로 만들겠다고. 가짜 거지 아빠의 진짜 복수극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우리 둥이들도 주인공 서연이처럼 착하게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회장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대성건설 990억 원 규모의 부도 사태. 강만석 회장의 행방은 현재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강만석이 리모컨을 집어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정막이 내려앉은 회장실에서 강만석은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반짝였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죠. 회장님, 준비했습니다. 박 실장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아 빛이 바랜 등산복 한 벌이 들려 있었죠. 고맙네. 강만석이 짧게 대답하며 등산복을 받아들었습니다. 평생을 양복만 입어온 손이 낯선 천의 감촉을 더듬었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 합니까? 박 실장이 굳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해야지.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강만석이 담담하게 대답하며 넥타이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박 실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만 굳게 다물었죠. 등산복으로 갈아입은 강만석이 벽에 걸린 자신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젊은 시절 대성건설의 첫 삽을 뜨던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강만석은 그 사진을 천천히 떼어내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미안하다. 이제 너도 쉬어라. 강만석이 중얼거리며 사진을 쓰레기통에 밀어 넣었습니다. 액자가 바닥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텅 빈 회장실에 울렸죠. 후문으로 나가겠네. 차는 2블록 뒤에 대기하고. 알겠습니다, 회장님. 박 실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만석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회장실을 빠져나갔습니다. 후문을 나서자마자 강만석의 발이 멈췄습니다. 어둠 속에서 5-6명의 사내들이 우르르 달려들었기 때문이죠. 강만석, 이 사기꾼 영감탱이. 하청업체 사장으로 보이는 중년 남자가 강만석의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내 공사 대금 내놔. 우리 직원들 월급은 어떻게 하라고. 제발 살려주세요. 저도 당한 겁니다. 강만석이 힘없이 매달렸습니다. 그의 연기는 완벽했죠. 이 양반이 끝까지. 주먹이 날아들려는 순간 박 실장이 뛰어들어 강만석을 감쌌습니다. 회장님, 어서 가십시오. 박 실장이 소리쳤습니다. 강만석은 그 틈을 타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뒤에서 욕설과 고함이 뒤섞여 들려왔지만 강만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시간 후 강만석은 장남 강도은의 대저택 앞에 서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강만석이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죠. 누구세요? 인터폰 너머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다. 아버지.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인터폰 화면에 며느리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그녀는 강만석을 확인하고는 인상을 찌푸렸죠. 경비실이요? 정문 앞에 노숙자가 행패를 부려요. 빨리 좀 처리해 주세요. 영수가 나야.
문 좀 열어다오. 강만석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한데요. 저희 집에는 아버지 같은 분 안 계세요. 차가운 대답과 함께 인터폰이 꺼졌습니다. 강만석은 멍하니 닫힌 대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빗물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죠. 강만석은 주머니에서 작은 장난감 로봇을 꺼냈습니다. 손주 녀석 생일 선물로 사뒀던 것이었습니다. 강만석은 그것을 비닐로 감싸 화단 구석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민준아. 강만석이 낮게 중얼거리고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차녀의 집으로 향하는 길목이었습니다. 익숙한 외제차 한 대가 골목으로 들어서는 것이 보였죠. 강만석이 반사적으로 손을 들어 흔들었습니다. 수진아, 수진아, 아버지다. 차창 너머로 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수진은 아버지를 똑똑히 보고도 창문을 굳게 닫은 채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뭘 봐요? 그냥 밟아요. 차가 속도를 높이며 지나갔습니다. 흙탕물이 튀어 강만석의 옷을 적셨죠. 강만석은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겨울비가 폭우로 변한 늦은 밤이었습니다. 강만석은 서울 변두리의 가파른 언덕길을 힘겹게 올랐습니다.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된 막내딸 서윤이 사는 곳이었죠. 허름한 고시원촌의 골목은 어둡고 습했습니다. 강만석은 헐떡이며 반지하 방 앞에 도착했습니다. 더 이상 기력이 남지 않은 그는 문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비에 젖은 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골목 끝에서 젖은 신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윤이 터덜터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어깨에 맨 가방을 꼭 끌어안은 채였죠. 서윤은 자기 방 앞에 웅크린 노인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저기요, 여기 제 집인데. 서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때 노인이 고개를 들었죠. 서윤아. 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 아빠. 서윤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달려왔습니다. 아빠,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이러고 있어? 서윤이 아버지의 팔을 붙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강만석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미안하다. 갈 데가 없어서. 강만석이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서윤은 급히 문을 열고 아버지를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좁은 반지하 방이었습니다. 서윤은 아버지를 전기장판 위에 앉히고 온도를 최고로 올렸죠. 잠깐만 아빠. 수건 가져올게. 서윤이 부산하게 움직였습니다. 젖은 수건으로 아버지의 발을 닦아주고 마른 양말을 신겨주었죠. 배고프지? 잠깐만 기다려. 서윤이 작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남은 찬밥과 김치가 전부였죠. 서윤은 밥을 데우고 보리차를 끓여 조촐한 상을 차렸습니다. 많지 않은데 일단 드세요. 강만석은 밥상 앞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첫 술을 떠놓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죠. 강만석은 이를 악물고 밥을 먹었습니다. 며칠을 굶은 사람처럼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서윤은 그런 아버지를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다 가방 깊숙한 곳에서 흰 봉투 하나를 꺼냈죠. 은행 로고가 선명하게 찍힌 봉투였습니다. 아빠. 서윤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강만석이 숟가락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죠. 이거 오늘 은행에서 찾은 건데. 서윤이 봉투를 아버지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등록금 내려고 대출받은 거야. 근데 휴학하면 되니까 아빠 급한 불부터 꺼. 강만석이 멍하니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계좌로 보내면 압류당할까봐 현금으로 뽑았어. 얼마 안 되지만 일단 쓰세요. 강만석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빳빳한 5만 원권 뭉치가 들어 있었죠. 수십억짜리 아파트를 자식들에게 사줬던 그였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봉투가 그 어떤 것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숟가락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강만석의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죠. 아빠! 서윤이 놀라서 다가왔습니다. 강만석이 밥상을 앞에 두고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억누르던 감정이 터져나왔죠. 주름진 얼굴을 타고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하다, 서윤아. 아빠가 미안하다. 강만석이 오열했습니다.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굽은 등을 쓸어내리며 함께 눈물을 흘렸죠. 좁은 반지하 방에 두 사람의 흐느낌이 가득 찼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서윤이 지쳐 쪽잠에 들었죠. 강만석은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잠든 딸의 얼굴을 한참 내려다보다가 살금살금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골목 어둠 속에 검은 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강만석이 다가가자 뒷문이 열렸죠. 박 실장이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박 실장이 물티슈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강만석이 얼굴을 닦으며 차에 올랐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은 사라지고 차가운 빛이 돌았죠. 내 자식은 서윤이 하나다. 강만석이 낮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머지는 정리한다. 박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잠시 후 강만석은 다시 반지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아까 그 자리에 누워 코를 골며 자는 척 연기를 시작했죠. 새벽녘이었습니다. 서윤이 잠에서 깨어 아버지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불 밖으로 삐져나온 아버지의 발이 보였죠. 양말에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서윤은 소리 없이 일어나 자신의 양말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발 위에 살며시 덮어주었죠. 창밖에서 빗소리가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살금살금 일어나 아버지 쪽을 살폈습니다. 강만석은 여전히 깊이 잠들어 있었죠. 서윤은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하며 작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어젯밤 편의점에서 가져온 폐기 도시락이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것을 전자레인지에 데워 밥상 위에 올려두었죠. 쪽지를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아빠, 면접 보러 다녀올게요. 도시락 꼭 드세요. 서윤은 쪽지를 도시락 옆에 놓고 헬멧을 집어들었습니다. 문을 열기 전 잠든 아버지를 한 번 더 돌아보았죠. 서윤의 입가에 쓸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에 강만석이 눈을 떴습니다. 강만석은 벌써 1시간 전부터 깨어 있었죠. 딸이 부스럭거리며 움직이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자는 척했던 겁니다. 강만석이 몸을 일으켜 쪽지를 읽었습니다. 면접이라는 글자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죠. 면접은 무슨... 강만석은 딸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도시락 뚜껑을 열자 차가운 김밥과 유통기한이 임박한 샌드위치가 보였습니다. 강만석은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죠. 입맛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딸이 챙겨준 것이기에 억지로 한 점씩 입에 넣었습니다. 1시간 뒤 강만석은 동네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공원 한쪽에서 무료 급식 봉사가 한창이었죠. 노숙자들이 줄을 서서 죽을 받아가고 있었습니다. 강만석은 그 줄 끝에 섰습니다. 낡은 등산복 차림의 강만석은 다른 노숙자들과 전혀 구분되지 않았죠. 어르신, 여기요. 자원봉사자가 따뜻한 죽 한 그릇을 건넸습니다. 고맙습니다. 강만석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대성건설 회장 시절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죽을 먹으며 강만석은 주변을 살폈습니다. 서윤이 배달을 다니는 동선을 파악해둔 터였습니다. 오늘부터 강만석은 딸의 그림자가 되기로 했죠. 점심 무렵이었습니다. 서윤이 오토바이를 타고 골목을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강만석은 담벼락 뒤에 숨어 딸의 뒷모습을 지켜보았죠. 헬멧 사이로 보이는 딸의 목덜미가 햇볕에 벌겋게 익어 있었습니다. 우리 딸. 강만석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주머니에서 액정이 깨진 낡은 스마트폰을 꺼내 메모장을 열었죠. 오늘 서윤이가 점심도 안 먹고 배달을 뛴다. 목이 빨갛게 탔다. 자외선 차단제라도 사다 줘야 하나. 서툰 탑업으로 한 글자씩 눌러 적었습니다. 오타가 났지만 고치지 않았죠. 며칠이 흘렀습니다. 강도은의 사무실이었습니다. 강도은이 책상에 앉아 서류를 넘기고 있었죠. 맞은편에는 흥신소 직원이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디 있다고? 강도은이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막내 따님 집에 계십니다. 서울 변두리 반지하 방이요. 반지하? 그 더러운 데서 뭘 하고 있어? 강도은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낮에는 공원에서 무료 급식 드시고 막내 따님 뒤를 졸졸 따라다니십니다. 미쳤군. 완전히 미쳤어. 강도은이 서류를 집어던졌습니다. 금괴나 무기명 채권 같은 건 없어? 그 영감탱이가 뭔가 숨겨놨을 거 아니야. 아직 확인된 건 없습니다. 쓸모없는 것들. 강도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턱을 문질렀죠.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군. 네. 막내가 저녁에 어디서 일해? 고급 한정식집입니다. 청담동에 있는 송악정이요. 강도은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재밌겠네. 오늘 저녁은 거기서 먹어야겠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송악정의 VIP 룸에 강도은이 내연녀와 함께 들어섰습니다. 매니저가 허리를 굽히며 안내했죠. 가장 비싼 코스로 준비하고 서빙은 강서윤이라는 애로 붙여. 강도은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 직원을 특별히 지명하시는 이유가 필요해? 손님이 원하는데. 강도은이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매니저는 더 이상 묻지 못하고 물러났죠. 잠시 후 서윤이 쟁반을 들고 룸으로 들어섰습니다. 안녕하세요, 담당 서윤님. 서윤의 말이 끊겼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본 거죠. 이게 누구야? 강도은이 와인잔을 흔들며 비웃었습니다. 망한 집구석 딸년이 여기서 서빙을 하고 있었네. 서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고개를 숙였죠. 주문하신 전체 요리 나왔습니다. 서윤이 담담하게 말하며 접시를 내려놓았습니다. 야, 내가 물어보는데 왜 대답을 안 해? 강도은이 테이블을 탁 쳤습니다. 아버지 어디 숨겼어? 그 영감탱이가 뭘 빼돌렸는지 알지? 저는 모릅니다. 서윤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모르긴 뭘 몰라. 강도은이 소리를 높였습니다. 옆에 앉은 내연녀가 킥킥 웃으며 서윤을 훑어보았죠. 오빠, 제 손 좀 봐. 완전 거칠어. 막노동 뛰나 봐. 배달 알바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별짓 다 하겠지. 강도은이 비아냥거렸습니다. 불쌍해라. 아버지가 회사 말아먹으니까 꼴이 저렇게 됐네. 내연녀가 와인잔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일부러 손을 놓아 바닥에 떨어뜨렸죠. 쨍그랑 소리와 함께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어머, 내가 실수를 했네. 빨리 치워. 내연녀가 손톱을 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서윤은 아무 말 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맨손으로 유리 파편을 주워 담기 시작했죠. 날카로운 조각이 손바닥을 긁었지만 서윤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야, 피 나잖아. 음식에 피 튀면 어쩌려고. 강도은이 발로 서윤의 손을 밟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룸문이 벌컥 열렸죠. 낡은 앞치마를 두른 노인 하나가 찌개 뚝배기를 들고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강만석이었습니다. 서윤이 일하는 식당에 주방 보조로 위장 취업한 터였죠. 손님, 찌개 나왔음님. 강만석이 말을 하다 말고 휘청했습니다. 뜨거운 찌개가 그대로 강도은의 바지 위로 쏟아졌죠. 으악! 강도은이 비명을 지르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이탈리아 정장 바지가 엉망이 됐습니다. 이 미친 늙은이가. 강도은이 강만석의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눈이 삐었어? 어디다 쏟는 거야? 강도은이 주먹을 치켜들었습니다. 그 순간 서윤이 바닥에서 깨진 와인잔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서윤이 번개처럼 일어나 강도은의 손목에 유리 조각을 들이댔죠. 손 치워. 서윤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뭐? 강도은이 어이없다는 듯 서윤을 쳐다보았습니다. 내 아빠 몸에 손 떼면 당신 손목을 그어버릴 거야. 서윤의 눈에 살기가 서렸습니다. 강도은은 그 눈빛에 흠칫하며 한 발 물러섰죠. 강만석의 멱살을 잡고 있던 손이 스르르 풀렸습니다. 미쳤어. 진짜 미쳤어. 강도은이 중얼거렸습니다. 소란의 매니저와 직원들이 우르르 달려왔습니다. 손님, 진정하세요. 서윤 씨, 그거 내려놔요. 사람들이 사이를 말렸습니다. 서윤은 유리 조각을 놓지 않은 채 아버지 앞을 막아섰죠. 강도은이 이를 갈며 지갑을 꺼냈습니다. 수표 다발을 뽑아 서윤의 얼굴에 뿌렸죠. 거지 적선이다. 이거 받아서 밥이나 사 먹어. 이 미친년아. 강도은이 서윤에게 침을 뱉고 룸을 나갔습니다. 내연녀가 킬킬 웃으며 뒤따랐죠. 수표가 바닥에 흩날렸습니다. 서윤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쥔 유리 조각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죠. 다른 직원들이 물러간 뒤 서윤이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수표를 한 장씩 줍기 시작했죠. 강만석이 서윤의 손을 낚아챘습니다. 이런 거 줍지 마라. 아빠, 이거 돈이야. 한 장에 100만 원짜리라고. 그래서 줍지 말라는 거다. 강만석이 바닥의 수표를 모두 집어구겼습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죠. 저런 놈한테 받은 돈은 독이야. 먹으면 죽어. 서윤이 멍하니 쓰레기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웃음이 터졌죠. 아빠, 돈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 처음 봐. 강만석도 피식 웃었습니다. 나도 처음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죠. 강만석이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배달일과 설거지로 부르튼 손이었습니다. 이 손이. 강만석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안함에 고개를 들 수 없었죠. 아빠. 서윤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나 아빠만 있으면 돼.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서윤이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숨길 수는 없었죠. 강만석은 아무 말 없이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서윤이 잠든 것을 확인한 강만석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골목 어둠 속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죠. 박 실장. 예, 회장님. 도훈이가 추진하는 신도시 개발 사업 있지. 인허가 비리 문건 확보했나? 예, 다 준비해뒀습니다. 터뜨릴 준비해. 내가 신호 주면 바로 언론에 뿌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강만석의 눈이 어둠 속에서 빛났습니다. 같은 시각 강도훈의 사무실이었습니다. 강도훈이 골프채를 휘둘러 책상 위의 물건들을 쓸어버렸습니다. 모니터가 박살나고 서류가 사방으로 흩날렸죠. 그년이 감히 나한테. 강도훈이 이를 갈았습니다. 두고 봐. 너랑 그 늙은이 내가 완전히 짓밟아 버릴 테니까.
강도훈이 비서를 불렀습니다. 마강수라는 놈 연락처 알아와. 그 사채업자 말이야. 네, 전무님. 강도훈의 입꼬리가 흉악하게 올라갔습니다. 한편 반지하 방에서는 강만석이 몸을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복통이 밀려왔죠. 강만석은 이를 악물고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얼굴이 헬쑥했습니다. 강만석은 주머니에서 진통제를 꺼내 삼켰죠. 물도 없이 마른 침으로 넘겼습니다. 조금만 버텨라. 조금만. 강만석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죠. 서윤이한테 다 물려줄 때까지만. 화장실 문 밖에서 서윤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만석은 소리가 나지 않게 문을 열고 나와 다시 자리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는 눈에 어둠이 내려앉았죠. 천둥 번개가 하늘을 갈랐습니다. 빗줄기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반지하 방 안에 울려 퍼졌죠. 서윤이 작은 책상에 앉아 전공 서적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강만석은 구석에서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죠. 서윤아, 그만 자라. 눈 나빠진다. 조금만요. 이것만 보고 잘게요. 서윤이 책장을 넘기며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창문 유리가 박살났습니다. 쇠파이프가 창틀을 부수며 안으로 들어왔죠. 뭐야? 서윤이 비명을 지르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창문으로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이 우르르 밀려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쇠파이프와 강목이 들려 있었죠. 강만석이 여기 맞지? 앞장선 사내가 굵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마강수였습니다. 번들거리는 가죽 재킷에 금목걸이가 흉악한 인상을 더했죠. 강만석이 서윤 앞을 막아섰습니다. 누구요? 대체 뭐 하는 짓이오? 뭐 하긴 빚 받으러 왔지. 마강수가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펼쳤습니다. 여기 내 도장 찍힌 차용증이야. 10억? 이자까지 하면 15억이다. 10억? 나는 당신한테 돈 빌린 적 없소. 강만석이 소리쳤습니다. 없긴 뭐가 없어. 여기 도장이 뭔데? 마강수가 차용증을 강만석의 얼굴에 들이밀었습니다. 그건 위조요. 나는 저런 거 쓴 적 없단 말이오. 위조든 뭐든 내 알 바 아니야. 돈만 내면 돼. 마강수가 손짓했습니다. 건달들이 방 안으로 들이닥쳤죠. 뒤져봐. 뭐라도 있겠지. 건달들이 가재도구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을 열어 젖히고 옷장을 넘어뜨렸죠. 작은 텔레비전이 바닥에 내동댕이 쳐져 박살났습니다. 하지마. 그만해요. 서윤이 달려들었습니다. 비켜, 이년아. 건달 하나가 서윤을 거칠게 밀쳤습니다. 서윤의 몸이 벽에 부딪혀 나뒹굴었죠. 서윤아. 강만석이 딸에게 달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건달들이 강만석의 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했죠. 아, 이것 좀 봐. 건달 하나가 책상 위에 전공 서적들을 집어들었습니다. 경영학? 인연이 공부를 하나 보네. 필요 없겠다. 이제 공부고 뭐고 할 처지가 아니잖아. 건달이 서적을 반으로 찢었습니다. 서윤이 피땀 흘려 모은 책들이 갈기갈기 찢겨 바닥에 흩어졌죠. 안 돼. 제발 그것만은. 서윤이 울부짖으며 찢긴 책을 주워 담으려 했습니다. 마강수가 서윤의 머리채를 움켜쥐었습니다. 돈 없으면 몸으로 때워야지. 신체 포기각서 쓸래? 으악. 서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마강수가 서윤을 끌어당겨 바닥에 눕혔죠. 손가락 내밀어. 도장 대신 지장 찍어. 마강수가 빨간 인주를 꺼내 서윤의 손가락에 억지로 묻히려 했습니다. 안 돼. 내 딸한테 손대지 마. 강만석이 발버둥 쳤습니다. 붙잡고 있던 건달들을 뿌리치고
마강수에게 달려들었죠. 강만석이 마강수의 다리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제발, 제발 내 딸은 건드리지 마시오. 차라리 나를 때리시오. 강만석이 절규했습니다. 이 늙은이가 진짜. 마강수가 짜증스럽다는 듯 강만석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강만석의 몸이 옆으로 나뒹굴었죠. 저 영감탱이 좀 조용히 시켜. 마강수의 명령에 건달들이 우르르 달려들었습니다. 쇠파이프가 허공을 갈랐죠. 퍽, 퍽, 둔탁한 소리가 연달아 울렸습니다. 으윽, 강만석이 신음을 흘렸습니다. 등과 팔, 다리에 쇠파이프가 사정없이 내리꽂혔죠. 아빠, 서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강만석은 맞으면서도 서윤 쪽으로 기어갔습니다. 피가 바닥에 줄줄 흘렀지만 멈추지 않았죠. 서윤아, 가만히 있어. 강만석이 딸의 몸 위에 엎드렸습니다. 자신의 등으로 딸을 완전히 감싸 안았죠. 아빠, 아빠 비켜. 맞으면 안 돼. 서윤이 아버지를 밀어내려 했습니다. 움직이지 마. 아빠가 막아줄게. 강만석이 딸을 꼭 껴안았습니다. 쇠파이프가 강만석의 등에 쏟아졌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뼈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죠. 강만석은 신음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버텼죠. 딸이 무서워할까봐 소리를 참았습니다. 그만해. 아빠 죽어. 서윤이 미친 듯이 울부짖었습니다. 더 쳐. 돈 내놓을 때까지 쳐. 마강수가 소리쳤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하고 현관문이 부서져 날아갔죠. 검은 정장을 입은 사내들이 우르르 밀려 들어왔습니다. 선두에 박 실장이 서 있었죠. 전원 제 앞에. 박 실장이 명령했습니다. 경호원들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건달들이 쇠파이프를 휘둘렀지만 상대가 되지 않았죠. 순식간에 바닥에 쓰러져 꼼짝 못하게 됐습니다. 뭐야, 너희들은. 마강수가 당황해서 뒷걸음질 쳤습니다. 박 실장이 마강수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꼼짝 마. 야, 나 누군지 알아? 함부로 손 떼면. 시끄러워. 박 실장이 마강수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습니다. 마강수가 코피를 쏟으며 나자빠졌죠. 회장님. 박 실장이 강만석에게 달려갔습니다. 강만석은 여전히 서윤을 감싸 안은 채 쓰러져 있었죠. 회장님, 저 왔습니다. 일어나세요. 박 실장이 강만석을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강만석의 얼굴이 피투성이었습니다. 입에서도 피가 흘러나왔죠. 박 실장, 저놈. 강만석이 떨리는 손으로 마강수를 가리켰습니다. 잡아둬. 놓치면 안 돼. 알겠습니다. 박 실장이 경호원들에게 눈짓했습니다. 경호원 2명이 마강수를 붙들어 일으켰죠. 강만석이 비틀거리며 마강수에게 다가갔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차용증을 집어들었죠. 이게 위조라는 건 나도 알고 너도 알지. 강만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누가 시켰어? 강도훈이지? 마강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그냥 거짓말 마. 강만석이 차용증을 구겼습니다. 그리고 마강수의 입에 억지로 밀어 넣었죠. 먹어. 내가 만든 거니까 내가 먹어. 마강수가 발버둥 쳤습니다. 스마트폰 확보해. 강만석이 박 실장에게 지시했습니다. 박 실장이 마강수의 주머니를 뒤져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켜자 통화 기록이 떴죠. 강도훈. 오늘만 3번 통화했네요. 박 실장이 화면을 강만석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녹음 파일도 있을 거다. 다 확보해. 알겠습니다. 박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놈은 데려가. 쓸모가 있을 테니까. 예.
경호원들이 마강수를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바깥에 검은 승합차가 대기하고 있었죠. 마강수가 차에 실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방 안에는 강만석과 서윤, 그리고 박 실장만 남았습니다. 서윤은 구석에 웅크린 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눈이 초점을 잃은 채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죠. 아빠,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아빠 피가 너무 많이 나. 서윤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119를 누르려 했죠. 강만석이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전화하지 마. 아빠, 병원 가야 해. 이러다 죽어.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병원 갈 시간 없다. 강만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윤아, 이제 진짜 내 모습을 보여줄 때가 됐구나. 무슨 소리야? 아빠, 정신 차려. 서윤이 아버지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강만석이 서윤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피 묻은 손이 딸의 볼에 닿았죠. 미안하다. 널 속여서. 뭘 속여? 아빠, 무슨 말이야? 서윤이 혼란스러운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990억 부도. 그거 다 거짓말이었다. 네. 내 자식들이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었어. 돈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빠가 일부러? 그래. 나쁜 아버지지. 강만석이 쓰디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너만 달랐어. 너만 나한테 등록금 봉투를 내밀었어. 서윤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죠. 밖에서 차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이 창밖을 내다보았죠. 최고급 세단 여러 대가 골목에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차에서 의료진이 내려 반지하 방으로 들어왔죠. 회장님, 응급처치하겠습니다. 의료진이 강만석을 부축해 눕혔습니다. 능숙한 손놀림으로 지혈을 하고 붕대를 감았죠. 서윤은 멍하니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움직이실 수 있겠습니까? 의료진이 물었습니다. 괜찮아. 일으켜줘. 강만석이 신음을 삼키며 일어섰습니다. 온몸이 비명을 질렀지만 내색하지 않았죠. 강만석이 서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가자, 서윤아. 어디로? 우리 집으로. 강만석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박 실장이 앞서 나가 리무진의 문을 열었습니다. 강만석이 서윤을 부축해 차에 태웠죠. 아빠, 이게 다 뭐야? 설명해줘.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차에서 얘기하자. 갈 길이 멀다. 강만석이 서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리무진이 출발했습니다. 비에 젖은 골목이 뒤로 멀어졌죠.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반지하 방에 깨진 창문이 보였습니다. 그곳에서 보냈던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죠. 강만석은 눈을 감았습니다. 온몸이 부서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딸의 손을 놓지 않았죠. 차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빗소리만이 지붕을 두드렸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창밖으로 흘러가고 있었죠. 1시간쯤 달렸을까요? 차가 초고층 빌딩 지하 주차장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다 왔습니다, 회장님. 박 실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강만석이 서윤의 손을 잡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전용 엘리베이터가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죠.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에서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자 서윤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백 평은 좋게 되어 보이는 펜트하우스였죠. 대리석 바닥에 샹들리에 불빛이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서윤이 멍하니 물었습니다. 안전가옥이다. 아무도 모르는 곳이지. 강만석이 대답하며 소파에 몸을 내려놓았습니다.
의료진이 달려와 강만석의 상처를 살폈습니다. 등과 옆구리에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죠. 갈비뼈에 금이 갔습니다.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알았어. 치료나 해줘. 강만석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서윤은 창가에 서서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반지하 방에서 일어난 일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서윤아. 강만석이 불렀습니다. 이리 와서 앉아. 할 얘기가 있다. 서윤이 천천히 다가와 아버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강만석이 박 실장에게 눈짓했죠. 박 실장이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뭔데요? 서윤이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열어봐. 서윤이 봉투를 열자 여러 장의 서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첫 번째 서류에 서윤의 시선이 멈췄죠. 건강진단서? 서윤이 서류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눈동자가 점점 커졌죠. 췌장암. 초기? 서윤이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이게 무슨 소리야? 읽은 그대로다. 석 달 전에 진단받았어. 강만석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왜? 서윤이 소리쳤습니다. 말해서 뭐 하겠니? 걱정만 끼치지. 걱정은 당연히 해야지. 아빠가 아픈데.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다음 서류도 봐. 강만석이 말했습니다. 서윤이 떨리는 손으로 다음 서류를 펼쳤습니다. 대성건설의 재무제표와 은행잔고 증명서였죠. 이건 서윤의 눈이 숫자를 훑었습니다. 990억 부도라며. 그런데 왜 잔고가 가짜였어? 다 내가 꾸민 거야. 강만석이 말했습니다. 뭐? 서윤이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부도 소식도 회사가 망했다는 것도 전부 연극이었어.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자식들이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강만석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돈이 없어지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아버지가 거지가 되면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확인했어? 서윤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도훈이는 문전박대했지. 수진이는 흙탕물을 튀기고 지나갔고, 강만석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근데 너는 달랐어. 등록금 봉투를 내밀었잖아. 휴학하면 된다면서. 서윤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시험 대상이었다는 거야? 아빠한테 나도 그냥 실험쥐였어? 서윤아,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아빠가 비 맞고 떨고 있을 때 내가 얼마나. 서윤의 목이 메었습니다. 미안하다. 강만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해.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 왜 다른 방법이 없었는데? 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강만석이 서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의사가 그러더라. 수술해도 2년 안 하면 1년이라고. 서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시간 안에 후계자를 키워야 했어. 회사를 맡길 사람을 찾아야 했고. 그게 나라고? 그래. 너밖에 없어. 강만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훈이는 욕심만 많고 능력이 없어. 수진이는 아예 관심이 없고. 하지만 너는 달라. 나는 그냥 배달이나 하던 애야. 회사가 뭔지도 몰라. 거짓말 마. 강만석이 말을 끊었습니다. S대 경영학과 수석 입학의 주식 투자 동아리 회장. 학비 없어서 휴학했지. 머리가 나빠서 휴학한 게 아니잖아. 서윤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빠가 어떻게 해? 내 딸인데 모를 것 같아? 강만석이 피식 웃었습니다. 내 성적표 다 갖고 있어. 교수들 추천서도.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죠. 회사를 지키려면 내가 필요해. 제발 도와다오. 강만석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서윤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창밖의 야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죠. 일단 생각할 시간을 줘. 서윤이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천천히 생각해. 강만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만나봐. 내 스승이야. 스승? 나한테 사업을 가르쳐 준 분이지. 지금 서재에 계셔. 강만석이 일어서려다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갈비뼈 통증이 밀려왔죠. 제가 모셔갈게요. 박 실장이 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윤이 박 실장을 따라 복도를 걸었습니다. 복도 끝에 묵직한 원목 문이 있었죠. 박 실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가세요. 서윤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책장이 벽면을 가득 채운 서재였죠. 창가에 놓인 가죽 의자에 백발의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왔구나. 노인이 돌아보았습니다. 주름 가득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웠죠. 장 선생님, 제 딸 서윤입니다. 뒤따라 들어온 강만석이 소개했습니다. 자네가 그 막내로구나. 장 노인이 서윤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S대 경영학과 수석의 주식 투자 동아리 회장이라며? 예전 일입니다. 서윤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예전이든 지금이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실력이야. 장 노인이 테이블 위에서 서류 뭉치를 집어 서윤에게 던졌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서윤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복잡한 도표와 숫자가 빼곡히 적혀 있었죠. 대성건설 지분 구조도네요. 맞아. 거기서 약점을 찾아봐. 지금요? 그래. 지금. 장 노인이 팔짱을 꼈습니다. 서윤이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지분 관계가 눈에 들어왔죠. 과거 동아리 시절 밤새 기업 보고서를 분석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학비를 벌기 위해 투자 리포트를 쓰던 때였죠. 서윤의 눈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여기요. 서윤이 한 지점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이 계열사 세 곳이 순환 출자로 묶여 있어요. 여기를 치면 전체 구조가 흔들려요. 장 노인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더 있어? 이 기관 투자자는 3개월 후에 지분 매각 예정이에요. 여기서 우호 세력을 확보하면 의결권 과반을 넘길 수 있어요. 서윤이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이사 3명은 강도은 전무와 주식 교차 보유 관계예요. 배임 혐의가 성립할 수 있어요. 장 노인이 강만석을 돌아보았습니다. 자네 말이 맞았군. 이 아이 머리 하나는 끝내주네. 그러니까 가르쳐 주시오. 내 대신. 강만석이 말했습니다. 장 노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윤 앞으로 다가와 어깨를 툭 쳤죠. 이론은 됐어. 칼자루 쥐는 법만 가르치면 되겠군. 칼자루요? 경영은 전쟁이야. 분석만으로는 이길 수 없어. 장 노인이 서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적을 벨 칼을 쥐는 법, 방패를 드는 법, 여론을 움직이는 법. 그걸 가르쳐 줄게. 서윤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만석이가 내 제자거든. 제자의 딸이면 손녀나 마찬가지야. 장 노인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 강도은 그 녀석, 나도 마음에 안 들었어. 건방지기가 하늘을 찌르더군. 서윤이 아버지를 돌아보았습니다. 강만석이 고개를 끄덕였죠. 배워라, 서윤아. 이분한테 배우면 누구도 널 무시 못해. 서윤이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장 노인에게 허리를 숙였죠. 가르쳐 주세요. 그날부터 서윤의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낮에는 강만석에게 조직 장악의 기술을 배웠습니다. 사람을 다루는 법,
충성을 얻는 법, 배신을 막는 법. 밤에는 장노인에게 전쟁의 기술을 배웠습니다. 적대적 인수합병을 막는 법, 여론을 움직이는 법, 적의 약점을 파고드는 법. 서유는 잠을 줄여가며 공부했습니다. 새벽 3시에 자서 6시에 일어났죠. 눈 밑에 그늘이 졌지만 눈빛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한편 강도우는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사라진 지 2주가 지났습니다. 법적으로 실종 처리가 가능합니다. 법무팀장이 보고했습니다. 좋아. 임시 주주총회 소집해. 강도훈이 의자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안건은 2개야. 회장 해임이랑 내 취임. 이사들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해. 강도훈이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한강의 호화 요트 위에서 파티가 열렸습니다. 강도훈이 이사들을 초대한 것이었죠. 자, 한 잔씩 받으시지요. 강도훈이 샴페인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얼마 안 가서 내가 회장이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의 공을 잊지 않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전무님. 이사들이 잔을 부딪혔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현금 다발이 든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회사 돈을 빼돌린 비자금이었죠. 박 실장의 부하가 먼 곳에서 망원경으로 그 장면을 찍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서윤의 손에 사진 파일이 전해졌습니다. 강도훈이 매수한 이사 명단과 금액입니다. 박 실장이 보고했습니다. 이중 장부도 확보했습니다. 횡령 증거예요. 서윤이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죠. 이 이사들 하나씩 만나봐야겠네요. 제가 일정 잡겠습니다. 서윤은 밤새 시나리오를 짰습니다. 이사 한 명 한 명의 약점을 분석하고 설득할 논리를 준비했죠. 주주총회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서윤이 미용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짧게 잘라주세요. 정말요? 이렇게 긴 머리를. 네. 단정하게요. 가위질 소리가 울렸습니다. 헝클어진 긴 머리가 바닥에 떨어졌죠.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서윤이 전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강만석이 준비한 이탈리아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죠. 잘 어울리는구나. 강만석이 서윤의 뒤에 서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골라준 건데 안 어울리면 어떡해. 서윤이 웃었습니다. 강만석이 주머니에서 넥타이를 꺼냈습니다. 낡았지만 깔끔하게 관리된 넥타이였죠. 이거 내가 평생 맨 거야. 행운의 넥타이지. 강만석이 서윤의 목에 넥타이를 걸어주었습니다. 지난번에 맞아서 몸이 안 좋지만 내일은 내가 널 지킬 방패가 될게. 아빠. 서윤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멍이 든 손이었죠. 내일은 제가 아빠의 칼이 될게요. 서윤이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강만석이 딸의 어깨를 꽉 껴안았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박 실장이 노크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준비 다 됐습니다. 주주총회장 보안팀을 우리 사람으로 교체했습니다. 박 실장이 USB 하나를 서윤에게 건넸습니다. 마강수 녹취 파일입니다. 강도훈 전무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어 있습니다. 서윤이 USB를 받아주었습니다. 고마워요, 박 실장. 아닙니다. 회장님과 아가씨를 위해서라면 뭐든 하죠. 박 실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윤은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었죠. 손에 쥔 USB가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서윤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대성건설 본사 대강당 앞은 아수라장이었죠.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이 입구를 막고 서 있었습니다. 강도훈이 심어둔 용역들이었죠. 신분증 확인합니다. 줄 서세요. 용역들이 일부러 느릿느릿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주주들이 입장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죠. 빨리 좀 해요. 총회 시작한다고요. 급하면 다음에 오세요. 용역이 빈정거렸습니다. 강당 안에는 이미 강도훈 측 인원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매수된 기자들도 앞자리에 포진해 있었죠. 단상 위에 강도훈이 올라섰습니다. 검은 정장에 붉은 넥타이를 맨 모습이었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주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도훈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긴급 주주총회를 소집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도훈이 손짓하자 대형 스크린에 서류 한 장이 떴습니다. 건강진단서였죠. 보시다시피 저희 아버지 강만석 회장님께서는 현재 치매 초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퍼졌습니다. 또한 2주 전부터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회사를 이끌 수 없는 상황이죠. 강도훈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연기였죠. 저는 아들로서 그리고 전무로서 회사를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강도훈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늘 2가지 안건을 상정합니다. 첫째, 강만석 회장 해임. 둘째, 저 강도훈의 회장 취임입니다. 매수된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죠. 이해 없으시면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강도훈이 의사봉을 집어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이 지지직거리더니 화면이 바뀌었죠. 살인 교사범이 회장이 될 수 있습니까? 붉은 글씨가 스크린 가득 떠올랐습니다. 뭐야 이게? 강도훈이 당황해서 소리쳤습니다. 기술팀, 당장 복구해. 직원들이 우왕좌왕했습니다. 하지만 스크린은 꿈쩍도 하지 않았죠. 쿵! 굳게 닫혀있던 강당 뒷문이 열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죠. 휠체어에 탄 노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강만석이었습니다. 그 옆에 단정한 정장 차림의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서윤이었죠. 수십 명의 경호원이 2사람을 호위하며 뒤따랐습니다. 아, 아버지. 강도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마이크가 바닥에 떨어졌죠. 쩌렁. 마이크가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강당에 울렸습니다. 카메라들이 일제히 서윤에게로 향했습니다.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죠. 서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중앙 통로를 걸어갔습니다. 휠체어를 밀며 당당하게 단상을 향해 나아갔죠. 저게 누구야? 강 회장 살아있었어? 옆에 여자는 누구지?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서윤이 휠체어를 멈추고 아버지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강만석이 천천히 단상에 올랐죠. 마이크 주시오. 강만석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직원이 허둥지둥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주주 여러분. 강만석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살아있습니다. 치매도 아니고요. 강만석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제 아들이 보여드린 진단서는 위조입니다. 거짓말. 강도훈이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닥쳐. 강만석이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강도훈이 움찔했죠. 오늘 저는 중요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강만석이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후계자는 여기 있는 강서윤입니다.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강서윤? 그게 누군데? 막내딸 아니야? 배달 알바하던 애가? 수군거리는 소리가 퍼졌습니다. 말도 안 돼. 강도훈이 악을 썼습니다. 저녀는 회사와 아무 관계도 없어요. 그냥 집 나간 년이라고요. 도훈아. 강만석이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뭘 했는지 다 알고 있다. 강도훈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서윤아.
강만석이 딸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윤이 단상 앞으로 나섰습니다. 손에 작은 기기를 들고 있었죠. 지금부터 녹취록을 재생하겠습니다. 서윤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잡음과 함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마강수 씨, 내 부탁 잘 들어. 그 늙은이 확실하게 해. 강도은의 목소리였습니다. 확실하게라니요? 겁이나 좀 실컷 줘. 맞아서 죽든 말든 내 알 바 아니야.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마저 들리지 않았죠. 녹취록이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그 빛 받으러 갔을 때 막내년도 손 좀 봐줘. 알겠습니다, 전무님. 늙은이 빨리 죽여버리고 유산 챙겨야지. 오래 끌면 귀찮아. 서윤이 재생을 멈췄습니다. 강당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강도은이 얼굴이 새빨개져서 소리쳤습니다. 가짜라고. 전현이 조작한 거야. 조작이 아닙니다. 서윤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 녹취록은 마강수 본인의 스마트폰에서 확보한 것입니다. 경찰에도 이미 제출했습니다. 서윤이 손짓하자 직원들이 서류 뭉치를 들고 객석으로 내려갔습니다. 지금 나눠드리는 자료는 강도은 전무가 빼돌린 비자금 내역입니다. 서류가 주주들 손에 전해졌습니다. 총 120억 원이 유령 회사로 빠져나갔습니다. 이사들을 매수하는 데 쓰인 돈이죠. 뭐야 이게 120억이라고? 주주들의 표정이 험악해졌습니다. 이건 횡령입니다. 여러분의 돈을 훔친 겁니다. 서윤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물러나라. 소액 주주 한 명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강도은 물러나. 사기꾼. 도둑놈. 분노한 주주들이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물병이 단상을 향해 날아왔죠. 퍽! 물병이 강도은의 어깨에 맞았습니다. 경호원 어디 있어? 강도은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죠. 강도은이 심어둔 용역들은 이미 경호팀의 제압당해 밖으로 끌려나간 뒤였습니다. 강도은 측에 섰던 이사들이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뒷문을 향해 빠져나가려 했죠. 거기서 박 실장이 이사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총회 끝날 때까지 아무도 못 나갑니다. 이사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다 조작이라고. 강도은이 발악했습니다. 전현 끌어내. 당장 끌어내라고. 강도은이 서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주먹을 치켜들고 덤벼들었죠. 박 실장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강도은의 팔을 비틀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죠. 쿵. 강도은이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으윽. 강도은이 신음을 흘렸습니다. 바로 그때 강당 문이 열리며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강도은 씨 살인교사 및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뭐? 살인교사? 나는 아무도 안 죽였어.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경찰이 강도은의 손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철컥 하는 소리가 강당에 울렸죠.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강도은이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가는 장면이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음모야. 내가 당한 거라고. 강도은이 발버둥 치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죠. 강도은이 끌려나간 뒤 강당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주주 여러분, 서윤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긴급 의결을 제안드립니다. 강서윤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입니다. 찬성? 나도 찬성. 주주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거수로 의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주십시오. 강당에 거의 모든 손이 올라갔습니다.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서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성건설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강만석이 휠체어에서 일어나 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딸의 어깨를 잡았죠. 잘했다, 서윤아. 강만석의 눈가가 촉촉이 젖어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었습니다. 주주총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갔죠. 텅 빈 회장실이었습니다. 강만석이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빠, 서윤이 다가왔습니다. 여기 앉아봐. 강만석이 자신의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회장 자리였죠. 아빠가 앉아야지. 아니, 이제 내 자리야. 강만석이 서윤의 손을 잡고 의자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서윤이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죽 의자가 삐걱거렸죠. 어때? 편하냐? 무거워요. 이 자리. 서윤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야 해. 가벼우면 안 돼. 강만석이 피식 웃었습니다. 이제 이 자리는 내 것이다. 잘 지켜라. 아빠. 서윤이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를 꼭 껴안았죠. 강만석이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강만석의 몸이 흔들렸습니다. 식은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죠. 아빠, 아빠, 왜 그래? 서윤이 놀라서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아. 긴장이 풀려서 그래. 강만석이 애써 웃었습니다. 집에 가자. 오늘은 푹 쉬어야 해. 서윤이 아버지를 부축해 회장실을 나섰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펜트하우스 주방에서 보글보글 소리가 났습니다. 서윤이 양은 냄비에 라면을 끓이고 있었죠. 이게 뭐야? 강만석이 식탁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라면이요. 아빠 좋아하잖아. 오늘 같은 날은 비싼 거 먹어야지. 비싼 건 내일 먹어요. 오늘은 이게 딱이야. 서윤이 냄비를 식탁에 올려놓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죠. 자, 드세요. 서윤이 젓가락을 건넸습니다. 강만석이 면을 한 젓가락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맛있네. 당연하죠. 내가 끓였는데. 서윤이 웃었습니다. 강만석도 따라 웃었죠.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라면을 먹었습니다. 수백억짜리 펜트하우스에서 양은 냄비 라면을 나눠 먹는 모습이었죠. 아빠, 응? 오늘 무서웠어? 조금. 강만석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아빠가 옆에 있으니까 할 수 있었어. 강만석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딸의 얼굴을 바라보았죠. 고맙다, 서윤아. 뭐려? 내 딸이어서 고맙다. 서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나도 고마워요. 내 아빠여서. 두 사람이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편안하게 웃는 얼굴이었죠.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대성건설 본사 회장실에서 서윤이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죠. 대표님, 오늘 주가가 또 올랐습니다. 비서가 태블릿을 들고 보고했습니다. 얼마나? 3%요. 취임 후 총 15% 상승입니다.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다음 안건은? 회장님께서 결제하실 서류가 있습니다. 전달해 드릴까요? 내가 직접 가져갈게요. 서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걸어 강만석의 집무실로 향했죠. 문을 노크하고 들어섰습니다. 아빠 결제할 거 가져왔어요. 강만석이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다가가 서류를 내밀었죠. 여기 사인하시면 돼요. 강만석이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아빠, 서윤이 이상함을 눈치챘습니다. 괜찮아. 손이 좀 저려서.
강만석이 억지로 웃으며 사인을 했습니다. 콜록. 갑자기 강만석이 기침을 시작했습니다. 콜록, 콜록, 콜록. 기침이 멈추지 않았죠. 강만석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아빠, 물 마셔요. 서윤이 급히 물컵을 건넸습니다. 강만석이 손을 떼자 서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강만석의 손바닥이 붉게 물들어 있었죠. 피.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콜록. 강만석이 다시 기침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피가 입 밖으로 흘러나왔죠. 붉은 피가 책상 위의 서류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빠. 서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강만석의 눈이 풀렸습니다. 몸이 앞으로 꺾이더니 책상 위로 쓰러졌죠. 쿵. 아빠. 아빠, 정신 차려. 서윤이 아버지를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사람 살려요. 누구 없어요. 서윤의 절규가 복도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비서들이 우르르 달려왔죠. 119에 전화가 걸렸고 10분 만에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강만석이 들것에 실려 나갔습니다. 서윤이 구급차에 함께 올랐죠. 아빠, 눈 떠. 제발. 서윤이 아버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강만석의 손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강만석이 중환자실로 옮겨졌죠. 서윤은 중환자실 앞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묻은 아버지의 피가 아직 마르지 않았죠. 보호자분이세요?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네, 딸이에요. 아빠 어때요? 일단 안정은 됐습니다만. 의사가 말을 끊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서윤이 다그쳤습니다. 의사가 한숨을 내쉬었죠. 이전에 받으신 외상이 문제입니다. 쇠파이프에 맞으셨다고요? 서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때 충격으로 췌장 주변 조직이 손상됐어요. 그게 암세포가 퍼지는 기폭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길어야 한 달입니다. 한 달? 서윤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어 겨우 버텼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숙이고 떠났습니다. 서윤은 중환자실 유리창 앞에 섰습니다. 산소호흡기를 쓴 아버지가 보였죠. 온몸에 관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아빠가 나 때문에. 서윤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아빠가 나 안 막았으면, 그 쇠파이프 안 맞았으면.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주먹으로 유리창을 쳤죠. 내가 죽었어야 했는데. 내가. 서윤이 오열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중환자실 앞 대기실에서 비서 한 명이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강만석의 병실을 지키던 비서였습니다. 비서가 주변을 살피더니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회장님 시한부 선고. 한 달. 수신자는 강도은의 변호사였죠. 구치소 면회실이었습니다. 강도은이 유리창 너머로 변호사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시한부라고? 강도은이 눈을 빛냈습니다. 네. 길어야 한 달이랍니다. 잘 됐군. 하늘이 돕는구만. 강도은이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플랜 B 가동해. 준비해둔 거 있잖아. 알겠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년이 경영권 잡고 있는 꼴을 못 보겠어. 여론부터 뒤집어. 유튜버들한테 연락하겠습니다. 돈은 얼마든지 써. 비자금 남은 거 다 털어. 강도은이 이를 갈았습니다. 전현 인생을 끝장내버릴 거야.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서윤이 병원에서 눈을 떴죠. 대기실 소파에서 밤을 새운 터였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하자 알림이 폭주하고 있었습니다. 뉴스 앱을 열자 서윤의 얼굴이 굳어졌죠. 강서윤,
아버지 병세 악화 방치하고 경영권 독식? 페륜녀의 실체, 충격적인 진실 공개 돈에 눈이 먼 딸, 아버지를 버리다.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인터넷을 도배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영상 하나를 클릭했죠. 여러분, 오늘 충격적인 제보를 받았습니다. 유튜버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성건설 강서윤 대표가 아버지 병간호를 방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화면에 CCTV 영상이 떴습니다. 서윤이 회사에서 일하는 모습이었죠. 보세요. 아버지가 위독한데 병원이 아니라 회사에 있습니다. 완전히 조작된 거야. 서윤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댓글창이 악플로 가득했죠. 페륜녀 물러나라, 아버지 죽으라고 내버려뒀네. 돈이 좋아? 인간아. 서윤이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죠.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비서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본사 앞에 시위대가 몰렸습니다. 서윤이 병원을 나와 회사로 향했습니다. 본사 앞에 도착하자 수백 명의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있었죠. 페륜녀 물러나라, 강서윤 퇴진, 불효녀는 경영 자격 없다. 고함 소리가 귀를 찢었습니다. 강서윤 나와라. 물러나. 서윤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 순간 뭔가가 날아왔죠. 퍽! 계란이 서윤의 어깨에 맞았습니다. 노란 노른자가 정장에 흘러내렸죠. 맞아라. 더 맞아. 계란이 연달아 날아왔습니다. 서윤의 머리와 옷이 엉망이 됐죠. 하지만 서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걸어서 건물 안으로 들어갔죠. 엘리베이터에 올라탄 서윤이 거울에 비친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계란이 묻은 얼굴이 보였죠. 서윤은 손으로 대충 닦아내고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대표님, 비서가 울 것 같은 표정으로 달려왔습니다. 은행에서 연락 왔습니다. 무슨 연락인데요? 대출 만기 연장 거부요. 일시 상환하라고 합니다. 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갑자기 이유가 뭔데요? 은행단장이 강도은 전무 측 이사들과 연결되어 있대요. 서윤이 책상을 짚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죠. 상환 금액이 얼마예요? 500억입니다. 500억? 당장 마련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흑자 부도 위기였죠. 박 실장은요? 박 실장 불러요. 그게 박 실장님이 검찰에 가셨어요. 검찰? 왜? 과거에 회장님 지시로 처리한 건이 있는데 그게 문제가 됐대요. 강도은 전무 측에서 고발한 것 같습니다. 서윤이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사방에서 벽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죠. 다들 나가주세요. 서윤이 낮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혼자 있고 싶어요. 비서들이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문이 닫히고 회장실에 정적이 내려앉았죠. 서윤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죠. 본사 앞 시위대의 고함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서윤이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쓰던 물건들이 들어 있었죠. 손이 뭔가에 닿았습니다. 낡은 스마트폰이었죠. 액정이 깨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서윤이 스마트폰을 꺼내 살폈습니다. 아버지가 고시원에서 쓰던 것이었죠.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기적적으로 화면이 켜졌죠. 메모장 앱에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서윤이 앱을 열자 파일 목록이 나왔죠. 서윤 관찰일기 1, 서윤 관찰일기 2, 서윤 관찰일기 3. 파일이 빼곡하게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서윤이 첫 번째 파일을 열었죠. 오늘 서윤이를 멀리서 봤다. 배달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다. 헬멧이 너무 커서 머리가 흔들렸다. 더 좋은 헬멧 사줘야겠다. 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파일을 열었죠. 오늘 우리 딸이 패기 도시락을 먹었다. 가슴이 찢어진다.
내가 뭘 해온 건지. 내가 꼭 지켜줄게. 서투른 타법으로 오타가 섞여 있었습니다. 찢어진다가 찢어진다로 적혀 있었죠. 서윤이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서윤이가 손을 다쳤다. 배달하다가 넘어졌나 보다. 약이라도 사다 줘야 하는데 들킬까봐 못 갔다. 미안하다. 오늘 서윤이가 웃었다. 전화 받으면서 웃었는데 친구인가 보다. 웃는 모습이 엄마를 닮았다. 서윤아, 조금만 기다려라. 아빠가 꼭 너 데리러 갈게. 조금만.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스마트폰을 꼭 끌어안았죠. 아빠. 서윤이 오열했습니다. 아버지가 그 고생을 하면서도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 매일매일 메모를 남기며 딸 걱정을 했다는 것.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었죠. 서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보였죠.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파도가 치면 맞서지 마라. 파도를 타라. 경영 수업 때 아버지가 했던 말이었죠. 서윤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버지의 낡은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었죠. 그래, 파도를 타자. 서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들이 여론전을 원하면 나도 여론전을 하면 돼. 서윤의 눈에 불꽃이 일었습니다. 책상 위에 전화기를 들었죠. 비서실? 내일 아침 9시에 기자회견 잡아주세요. 기자회견이요? 지금 상황에서요? 네. 본사 로비에서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서윤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위대는 아직 남아 있었죠. 서윤이 아버지의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깨진 액정 사이로 아버지의 메모가 보였죠. 아빠, 나 잘할 수 있지? 서윤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지켜봐. 내가 이 파도 타는 거. 서윤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결연한 미소였죠. 대성건설 본사 로비에 기자회견장이 마련됐죠. 수백 명의 기자와 유튜버들이 카메라를 들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로비를 가득 채웠죠. 강서윤 대표 나오면 바로 질문 던져. 폐륜녀 인정하냐고 물어봐야지. 기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서윤이 걸어 나왔죠.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밤새 운 탓에 눈이 부어 있었죠. 하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대표님, 아버지 병간호 방치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폐륜녀라는 비판에 대해 할 말 있습니까? 경영권 내려놓을 생각 있습니까?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마이크들이 서윤의 얼굴 앞으로 쑥쑥 들이밀렸죠. 서윤은 아무 말 없이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서 기자들을 둘러보았죠.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서윤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액정이 깨진 낡은 스마트폰이었죠. 이게 뭡니까? 기자가 물었습니다. 제 아버지 휴대폰입니다. 서윤이 스마트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거지 행세를 하시던 시절에 쓰시던 겁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여기에 아버지가 남긴 기록이 있습니다. 화면에 띄워주세요. 서윤이 손짓하자 로비의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떴습니다. 스마트폰 메모장 화면이었죠. 서윤 관찰 일기일. 기자들이 고개를 들어 스크린을 바라보았습니다. 메모 내용이 화면에 펼쳐졌죠. 오늘 우리 딸이 패기 도시락을 먹었다. 가슴이 찢어진다. 내가 꼭 지켜줄게. 오타가 그대로 보였습니다. 서투른 타법으로 한 글자씩 눌러 적은 게 느껴졌죠.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다음 메모가 떴습니다. 서윤이가 손을 다쳤다. 배달하다가 넘어졌나 보다. 약이라도 사다 줘야 하는데 들킬까봐 못 갔다. 미안하다.
오늘 서윤이가 웃었다. 웃는 모습이 엄마를 닮았다. 서윤아, 조금만 기다려라. 아빠가 꼭 너 데리러 갈게. 기자들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이 입을 열었죠. 아버지는 990억 부도 연극을 하시면서도 매일 저를 지켜보셨습니다.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료 급식을 드시면서도 제 걱정을 하셨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서가 떴죠. 이건 제가 아버지께 드린 돈입니다. 등록금 대출받은 거였어요. 5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비에 젖어 제 반지하 방 앞에서 떨고 계실 때 저는 이 돈을 드렸습니다. 서윤이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휴학하면 된다고 아빠 급한 불부터 끄라고요. 기자들 사이에서 코 훌쩍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버지가 990억보다 소중하게 여긴 건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서윤이 스마트폰을 가슴에 꼭 안았죠. 저는 폐륜녀가 아닙니다. 저는 그냥 아버지를 사랑하는 딸입니다. 로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라이브 방송 채팅창이 폭주하기 시작했죠. 진짜였어? 아버지가 저렇게까지? 나 울었다. 진짜 서윤 대표 응원합니다. 악플 단 거 반성합니다. 악플로 도배되던 채팅창이 응원 댓글로 뒤바뀌었습니다. 대표님,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퍼진 영상들은 뭡니까? 조작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조작입니다. 서윤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누가 조작했습니까? 그건 제가 아니라 검찰이 말씀드릴 겁니다. 서윤이 말을 마치자마자 로비 입구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비켜요. 비켜. 박 실장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죠. 대표님, 박 실장이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검찰 조사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거 확보했습니다. 박 실장이 서류를 펼쳤죠. 강도은 전무의 변호사가 유튜버들에게 송금한 내역입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총 3억 원이 입금됐습니다. 가짜 뉴스 제작비였죠. 3억? 변호사가 직접?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박 실장이 계속 말했죠. 그리고 마강수가 추가 증거를 제보했습니다. 마강수요? 그 사채업자? 네. 구치소에서 강도은 전무의 변호사와 나눈 대화를 녹음해뒀더군요. 박 실장이 휴대폰을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마강수 씨, 당신이 모든 죄를 뒤집었으면 됩니다. 전무님은 아무 관계 없는 걸로. 뭐요? 나보고 혼자 뒤집어 쓰라고요? 걱정 마세요. 나중에 보상해 드릴 테니까. 녹음이 끝났습니다. 로비가 발칵 뒤집혔죠. 변호사가 증거인멸을 시도한 겁니까? 강도은 전무가 배우인 거 맞습니까? 기자들이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자세한 건 검찰 발표를 기다려 주십시오. 박 실장이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서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강서윤 대표님이시죠? 은행단장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긴장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대출 만기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연장 승인됐습니다. 갑자기요? 여론이. 상황이 바뀌어서요. 불편 드려 죄송합니다. 서윤이 피식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은 서윤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본사앞 시위대가 슬그머니 빠져나가고 있었죠. 대표님, 속보입니다. 비서가 태블릿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강도은 전무의 변호사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화면에 뉴스가 떠 있었죠. 변호사가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장면이었습니다. 구치소에서는 강도은 전무가 추가 기소 소식을 듣고 난동을 피웠다고 합니다. 현재 독방에 감금됐대요.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됐어요. 이제 병원 가야 해요. 서윤이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대표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기자가 외쳤습니다. 서윤이 멈춰섰죠. 아버지께 하고 싶은 말 있으십니까? 서윤이 카메라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글썽였죠. 아빠, 나 잘했지? 금방 갈게. 서윤이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지만 돌아보지 않았죠. 병원 중환자실이었습니다. 강만석이 침대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죠. 화면에 서윤의 기자회견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990억보다 소중하게 여긴 건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강만석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산소호흡기 너머로 희미한 미소가 번졌죠. 중환자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윤이 뛰어들어왔죠. 아빠. 서윤이 침대 옆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빠 깨어났어? 강만석이 고개를 살짝 돌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윤의 손을 잡았죠. 잘했다. 내 딸. 강만석이 힘겹게 속삭였습니다.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빠, 나 잘했지? TV 봤어? 봤어. 우리 딸. 대단해. 강만석이 서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서윤이 아버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미안해. 내가 더 잘할게. 아프지 마. 울지 마. 아빠 걱정돼. 강만석이 서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힘이 없는 손이었지만 그 따스함은 전해졌죠. 의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 잠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서윤이 눈물을 닦고 복도로 나왔죠. 상태가 어때요? 의식이 돌아온 건 좋은 징조입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호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임종을 지키실 수 있도록 면회 시간을 늘려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남았어요? 확실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며칠이 될 수도 있고 몇 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서윤이 아버지 곁에 앉았습니다. 아빠, 나 회사 일 맡겨놓고 여기 있을 거야. 회사는 어떻게? 전문 경영인 뽑았어. 걱정 마. 서윤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아빠랑 있을 거야. 못다 한 얘기 다 할 거야. 강만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서윤아. 응. 복수는 끝났다. 강만석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제 용서해라. 베풀면서 살아라. 아빠, 원망하면서 사는 건 독을 먹고 사는 거야. 그러지 마.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약속할게. 강만석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강만석의 상태가 조금씩 안정되었죠. 따스한 오후였습니다. 병원 정원에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죠. 서윤이 휠체어를 밀고 정원으로 나왔습니다. 강만석이 휠체어에 앉아 있었죠. 아빠, 바람 좋다. 서윤이 휠체어를 천천히 밀었습니다. 그러네. 봄이구나. 강만석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떨어졌죠. 아빠, 나 어렸을 때 벚꽃 구경 간 적 있어? 있지. 내가 5살 때. 강만석이 눈을 감았습니다. 벚꽃잎 잡으려고 뛰어다녔어. 아빠가 안아서 높이 들어줬더니 손에 꽃잎 쥐고 좋아했지. 나 그거 기억 안 나. 그럴 거야. 너무 어렸으니까. 강만석이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아빠는 기억해. 그때 내 웃음소리. 서윤이 휠체어를 멈추고 아버지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아빠, 우리 사진 찍자. 서윤이 휴대폰을 꺼냈죠.
사진? 아빠 얼굴이 엉망인데. 아니야. 아빠 지금 제일 멋있어. 서윤이 아버지 옆에 바짝 붙었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셀카를 찍었죠. 찰칵. 화면에 두 사람의 얼굴이 담겼습니다. 벚꽃이 배경이었죠. 잘 나왔다. 서윤이 웃으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강만석이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죠. 우리 딸, 예쁘다. 아빠도 잘생겼어. 서윤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벚꽃이 두 사람 위로 흩날렸습니다.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었죠. 강만석이 서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고맙다, 서윤아. 뭐가? 내 딸이어서.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프지 않았죠. 나도 고마워. 내 아빠여서. 두 사람이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어깨 위에 내려앉았죠. 평온한 오후였습니다. 두 사람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이었죠. 교도소 화장실에서 강도훈이 변기를 닦고 있었죠. 누런 고무장갑을 끼고 솔질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야, 강도훈. 거기 얼룩 남았어. 재소자 하나가 비아냥거렸습니다. 다시 닦아. 제대로 안 하면 또 맞는다. 강도훈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징역 15년형이 확정된 뒤 강도훈은 교도소의 최하층으로 떨어졌습니다. 재벌 아들이라는 타이틀은 오히려 독이 됐죠. 다른 재소자들의 표적이 되어 매일 굴욕을 당했습니다. 빨리빨리 움직여. 느려 터졌네. 재소자가 강도훈의 등을 밀쳤습니다. 강도훈이 비틀거리며 변기에 부딪혔죠. 1년 전 주주총회장에서 당당하게 연설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의 어느 골목이었습니다. 두 남녀가 길바닥에서 멱살을 잡고 싸우고 있었죠. 다 내 탓이야. 내가 오빠 편만 들어서 이 꼴이 된 거라고. 뭐, 넌 뭘 했는데? 아버지 돌아가실 때 병문안도 안 왔잖아. 강만석의 둘째 딸 수진과 그 남편이었습니다. 상속권 박탈 소송에서 패소한 뒤 두 사람은 빈털터리가 됐죠. 싸우지 말고 비켜요. 지나가던 행인이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뭔데 참견이야. 수진이 악을 썼습니다.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이었습니다. 저기요, 싸움 신고 받고 왔는데요. 경찰이 다가왔습니다. 일단 파출소로 가시죠. 수진과 남편이 경찰차에 태워져 끌려갔습니다. 행인들이 수군거리며 지켜보았죠. 한편 서울 근교의 조용한 묘지였습니다. 강만석의 묘소 앞에 서윤이 서 있었죠. 아빠 나왔어. 서윤이 묘비 앞에 꽃다발을 내려놓았습니다. 묘비에는 강만석이라는 이름과 함께 짧은 문구가 새겨져 있었죠. 사랑하는 아버지,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서윤이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오늘이 벌써 일주기야. 시간 참 빠르다. 서윤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1년 전 병원에서의 마지막 순간이 떠올랐죠. 강만석은 서윤의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숨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죠. 서윤아. 응, 아빠. 여기 있어. 서윤이 아버지의 얼굴을 가까이 들여다보았습니다. 내가 있어서 내 인생은 흑자였다. 강만석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아빠, 그런 말 하지 마. 아직 할 얘기 많잖아. 고마웠어. 내 딸. 강만석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죠. 아빠, 아빠. 서윤이 아버지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강만석은 다시 눈을 뜨지 않았죠. 미소를 띤 채 평온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은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정재계 인사들이 줄지어 조문을 왔죠.
그런데 뜻밖의 조문객들도 있었습니다. 저희도 조문하러 왔습니다. 낡은 옷을 입은 노인들이 줄을 섰죠. 강만석이 고시원 시절 함께 무료 급식을 받던 노숙자들이었습니다. 회장님이 저희한테 밥도 나눠주시고 담배도 사주셨어요. 부자인 줄도 모르고 친하게 지냈는데 노인들이 눈물을 흘리며 영정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고시원 주변의 이웃들도 찾아왔죠. 서윤 씨 아버지가 그 대성건설 회장님이었어요? 몰랐어요. 그냥 착한 어르신인 줄만 알았는데 서윤은 조문객들에게 일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가 거지 행세를 하면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뭉클하게 했죠. 유언장 공개일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죠. 고인의 유언에 따르면 전 재산의 99%를 사회에 환원합니다. 99%요? 서윤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의료지원재단과 빈곤층 학생들을 위한 장학재단 설립에 쓰라고 하셨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는 서윤 씨에게 상속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요? 이 돈으로 사업을 하지 말고 베푸는데 쓰라고 하셨습니다. 서윤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죠. 알겠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서윤은 1%의 유산과 자신의 사재를 털어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강만석 희망재단이었죠. 다시 현재 묘소 앞이었습니다. 서윤이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아빠, 이거 봐. 재단 활동 보고서야. 서윤이 서류를 묘비 앞에 펼쳐 보였죠. 작년에 장학금 받은 학생이 200명이야. 다들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 서윤이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장학생들이 보낸 감사 편지야. 아빠한테 보여주고 싶었어. 서윤이 편지들을 묘비 옆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다들 고맙대. 아빠 덕분에 학교 다닐 수 있다고.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고마워, 아빠. 이렇게 살라고 가르쳐줘서. 바람이 불어와 편지들이 살랑거렸습니다. 마치 강만석이 대답하는 것 같았죠. 오후가 됐습니다. 서울 시내의 대형 컨벤션 센터였죠. 강만석 희망 재단 제1회 장학증서 수여식.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홀 안에는 수백 명의 학생들이 앉아 있었죠.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포기하려 했던 대학생들이었습니다. 단상 위에 서윤이 올라섰습니다. 검은 정장의 단정한 머리였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만석 희망 재단 이사장 강서윤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여러분은 모두 꿈을 가진 분들입니다. 서윤이 학생들을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 앞에서 그 꿈을 포기하려 했던 분들이기도 하죠. 서윤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낡고 빛바랜 흰 봉투였죠. 이게 뭔지 아세요? 학생들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제가 아버지에게 드렸던 돈 봉투예요. 서윤이 봉투를 들어 보였습니다. 등록금 내려고 대출받은 돈이었어요. 500만 원. 학생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비에 젖어 제 반지하 방 앞에서 떨고 계실 때 저는 이 돈을 드렸어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휴학하면 된다고 아빠 급한 불부터 끄라고요. 서윤이 봉투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어요. 아버지가 990억을 가진 분이라는 걸. 학생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 작은 봉투를 받고 우셨어요. 수십억짜리 아파트보다 이게 더 무겁다고. 서윤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 작은 봉투가 990억보다 큰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서윤이 학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박수 소리가 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장학증서 수여가 시작됐습니다. 서윤이 한 명 한 명에게 직접 증서를 전달했죠. 축하해요. 열심히 하세요.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학생들이 눈물을 글썽이며 증서를 받았습니다. 한 여학생이 단상에 올라왔습니다. 21~22살쯤 돼 보였죠. 축하해요. 서윤이 증서를 건네려다 멈칫했습니다. 여학생의 운동화가 눈에 들어왔죠. 낡아서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양말이 삐져나와 보였죠. 서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과거의 자신이 떠올랐죠.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며 달아빠진 신발을 신고 다니던 때, 새 신발 살 돈이 없어서 테이프로 덧대 신던 때, 서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기, 이름이 뭐예요? 김유진이요. 여학생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유진 씨, 행사 끝나고 잠깐 볼 수 있을까요? 네, 저요? 유진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걱정 마요. 좋은 얘기예요. 서윤이 웃으며 증서를 건넸습니다. 행사가 끝났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둘 빠져나갔죠. 서윤이 유진을 따로 불렀습니다. 유진 씨, 이리 와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저,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아니에요. 서윤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잠깐 앉아요. 두 사람이 빈 의자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유진 씨, 전공이 뭐예요? 경영학이요. 아, 나랑 같네. 서윤이 웃었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힘들지 않아요? 유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솔직히 많이 힘들어요. 어떤 게 제일 힘들어요? 돈이요. 유진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아르바이트 3개 뛰면서 학교 다녀요. 잠잘 시간도 없고 공부할 시간도 없고. 유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가끔은 그냥 포기하고 싶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고. 서윤이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그랬어요. 네. 유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도 배달 알바, 설거지, 서빙 안 해본 거 없어요. 서윤이 웃었습니다. 신발 구멍 나서 테이프로 붙이고 다녔어요. 비 오는 날은 양말이 다 젖었죠. 유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사장님이요? 응. 지금 이 자리에 오기 전에 나도 유진 씨랑 똑같았어요. 서윤이 유진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요. 알겠죠?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고마워하지 마요. 대신 나중에 성공하면 다른 사람 도와주는 거예요. 서윤이 가방에서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선물이에요. 이게 뭐예요? 유진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새 구두가 들어 있었죠. 이사장님, 이건 신어봐요. 사이즈 맞을 거예요. 유진이 울먹이며 구두를 꺼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유진이 서윤에게 안겼습니다. 서윤이 유진의 등을 토닥였죠. 힘내요. 유진 씨는 할 수 있어요. 3년이 흘렀습니다. 서윤은 대성건설을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으로 성장시켰죠. 포브스지 표지를 장식하는 존경받는 리더가 됐습니다. 아버지의 기일이었습니다. 서윤이 묘소를 찾아왔죠. 아빠 나왔어. 서윤이 꽃다발을 내려놓았습니다. 올해도 재단 잘 운영하고 있어. 장학생이 500명 넘었어. 서윤이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회사도 잘 되고 있고 직원들 월급도 올려줬어. 아빠가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습니다. 아빠, 나 잘하고 있지? 서윤이 묘비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걱정 마. 아빠가 가르쳐준 대로 살고 있으니까. 서윤이 일어섰습니다. 정장 먼지를 털고 하늘을 올려다봤죠.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두둥실 떠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져 내렸죠. 서윤은 그 햇살 속에서 아버지의 미소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다녀올게, 아빠. 서윤이 밝게 웃으며 돌아섰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뒷모습이 묘지기를 따라 멀어졌죠. 파란 하늘 아래 서윤의 걸음은 당당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것은 돈이 아니었죠. 사랑하는 법, 베푸는 법, 포기하지 않는 법. 그것이 강만석이 딸에게 남긴 진정한 유산이었습니다. 차가운 돈의 논리보다 뜨거운 사람의 진심이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준 사연이었습니다. 억울한 누명과 시련 속에서도 파도가 칠 때는 도망가지 말고 파도를 타라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당당히 맞선 서윤이의 모습이 긴 여운을 남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인생의 거친 파도를 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부디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워 오듯 여러분의 진심도 언젠가 반드시 세상에 빛을 발할 날이 올 테니까요. 낡은 학자금 봉투가 990억보다 큰 기적을 만들었듯 여러분이 품고 있는 선한 마음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 큰 기적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는 든든한 응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